청와대 개방 관련 구로민표가 몰려 TV에 연일 보도되기 전 그 시점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도보기를 통해서 청와대를 보았어요. 저는 무언가 업무와 관련 있는 일련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맨 첫 번째가 지도보기로 살펴보는 겁니다. 무조건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보기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출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도. 그처럼 벌어진지를 몰라도 청와대를 지도보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호기심은 연일 보도되는 청와대 관람 뉴스를 통해서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40년 가까이 현업의 풍수 관련 업에 종사하면서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있었잖아요. 또 기준이 있고 저의 기준은 저의 상식은 형기가 기준됩니다. 이익이나 아니면 뭐 현공 같은 것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형기가 기준되는데 제 실무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청와대에도 있고 현재 청와대 본관에도 있고 아니면 경복궁에도 있었어요. 경복궁은 왜 고를 등대고 건설했을까? 왜 산을 등대지 못하고 산과 분리되어 건설했을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우선 살펴볼게요. 중심용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심용이에요. 이 산의 넓이가 있죠? 용은 가급적이면 동네 아저씨의 집터나 묘터를 조면할 때도 중심용을 찾습니다. 중심용이 없으면 분파용도 참고할 수 있겠죠. 여기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궁궐이나 아니면 청와대잖아요. 중심용을 반드시 참고해서 등대야 되겠죠. 청와대도 중심용을 등대지 못했고 경복궁도 중심용에 등대지 못했지만 오늘은 경복궁 위주로 살펴볼게요. 경복궁은 특히 이상한 부분이 대통령 관저 방향이 골졌습니다. 골이라는 것은 계곡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동네 아저씨의 양택이나 음택도 골을 등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경복궁은 골을 등댔어요. 이 부분이 매우 이상스럽게 저는 보여졌어요.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복궁 라인이. 또 청와대는 왜 중심용이 아닌 분파용을 등대고 향을 왜 또 남산으로 두었을까? 그 부분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많지만 그랬었어요. 경복궁은 이렇게 이곳이 고랑이에요. 고래에서 이렇게 일찍이 되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었고 또 햇빛을 거기가 골이라는 것에 이상했어요. 골을 등댄다는 것은 풍수 기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동네 아저씨 집터도 그렇게 골에 등대지 않고 소나 돼지, 우리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골에 기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골에 기댔다 라는 측면이 이상했고 또 청와대는 왜 좌향이 남산으로 향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청와대 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경복궁이니까요. 경복궁 위주로 살펴보는데 청와대는 왜 중심용에서 서편으로 분파용을 지룡 자락에 청와대가 건설되었을까? 그것도 본관이 이상했었어요. 우선 경복궁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볼게요. 경복궁이 왜 골에 기댔으며 왜 통상적으로 산에 기대어 양택이나 음택을 건설하는 그 기준이 아닌 산과 분리되어 궁과 궐을 건설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혹시
중국식을 참고한 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문득 들었어요. 외연관이 저는 중국 자료를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호기심을 갖고 보았던 그 순간, 아, 이거 중국 풍이네. 아, 중국식 가람 구조네. 이렇게 보였어요. 중국식 궁궐이나 중국식 아니면 사찰, 사원이나 아니면 능묘나 마찬가지예요. 중국풍으로 건설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산에 등을 대야지 되는데 분리시켰어요. 이곳에서 산과 궁궐을 궐을 분리시켰어요. 이 분리시켰다는 것이 풍수지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괴이한 현상이거든요. 왜 분리시켰을까?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볼 때 분리시켜도 무방한 중국풍의 건설 구조, 설계 구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분리시켜도 된다. 분리시키는 것이 어쩌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렇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골이라는 건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계곡에서는 나쁜 물과 나쁜 바람이 나옵니다. 골풍, 골수가 나오는 거예요. 골풍, 골수도 이곳에서 분리시켰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분리시킨 측면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궁궐로서 근정전이 이곳에 있죠. 그 근정전을 기준으로 가람을 배치하는데, 이때 조선 궁궐의 여타 부속체들이 후일에 이렇게 후면, 북면, 산중에 있었답니다. 어쨌든 궐 안쪽에 가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일단 분리를 시켰어요. 궐을 두어 담장을 두어 대체적으로 일직선으로 북에서 남쪽을 정해서 일직선으로 배치했어요. 이때 배치할 때에도 여전히 궐을 중심으로 배치했어요. 제가 지도 보기를 통해서 약간씩 당겨 보면서 알아진 것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곳까지 아마 녹산으로 산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까지 아마 산이 있었을 겁니다. 지형이 뭐 그렇게 보여져요. 이것은 또 녹산이라는 산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곳으로 산이 있었어요. 이곳으로부터 쭉 계곡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곳이 계곡이면 궁궐을, 담장을 이곳 산에 근접해서 산까지 포함되어서 산형과 함께 담장을 쳤다면 계곡 골수가 나쁜 풍수에서 부정적으로 보았던 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분리시켰을 것 같아요. 또 중국에서 가람 구조가 그렇게 또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람을 펼칠 때 이 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식 풍수에서 현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산과 궐이 분리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 궐 담장이 이곳까지 이렇게 연결되었다면 이 골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센터가 골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궁궐이 될 수 없죠. 풍수적으로는 될 수 없죠. 그런 부분을 염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장을 북방 산형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북방 산형과 담장을 분리해서 궐을 건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궐 내에 가람을 배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풍수적으로만 관찰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곳은 용열사수 향제에서 변함없는 명당지인 건 맞아요. 궁궐 터인 것도 맞습니다. 수도 서울 한양 도성 전체의 입지 조건을 따져보아도 여기밖에 없어요. 용열사수라는 그 기준 잣대로 볼 때 여기 말고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근정전 기준 건물을 배치했느냐에서 그때만큼은 풍수보다 더 높게 담아냈던 중국식 궁궐 구조를 이곳에 적용하려니 산과 고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맹고하니 골 내에도 산이 있어요. 골 내에도. 이렇게 골 내에도 산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산과 산의 그 골이라고 해도 되죠. 그곳을 기준으로 근정전이 그 나인의 근정전이 건설된 걸 보아서는 중국식 가람 구조를 이곳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그거예요. 제가 마우스 컨트롤이 좀 불편해도 이해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골이 연결되었다면 이곳에 건축이 들어섰다 가정해보자고요. 이 위치에. 그러면 근정전 기준으로 근정전에서 볼 때 근정전보다 높은 위치에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정전보다 높은 위치에 그것도 북쪽에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정전이 핵심 주 건물인데 본전진인데 본전보다 단차에서 월등히 높은 위치에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가랑구주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근정전이에요. 근정전. 근정전인데 만약에 이 구월이 담장이 산에 중요 시설의 주시설의 핵심 시설은 산에 등대는 게 맞아요. 산서부터 연결시키는 게 맞아요. 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그런데 왜 분리시켰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단차로 인한 높이차로 인한 주시설의 부정현상. 단차가 주시설인 근정전보다 단차로 인해서 높은 위치에 가 있으면 신하가 높은 위치에 가서 있는 꼴이 되니 있을 수 없는 설정인 거죠. 그래서 시설 중에서도 최고 핵심 시설보다 단차를 두던 아니면 단을 싸던 낮게 시공해야지 되거든요. 낮게 건설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평을 치던 아니면 단을 치더라도 주 근정전이 건설되었을 때 나머지 건물들은 부속체처럼 보이게 어떻게든지 한 뼘이라도 낮게 건설돼야지 돼요. 그래서 경복궁을 가보시면 근정전이 최고 높게 보여요. 왜? 단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경복궁의 특징이 그거예요. 단차가 별로 없어요. 단차가 있기는 있으되 그렇게 근정전을 압도할 정도로 단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정전 건물이 최고 존엄하게 보여집니다. 다만 후대에 시립박물관을 지면서 근정전보다 높게 이렇게 컨셉 잡았어요.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시립박물관도 사실은 빨리 철거해야지 됩니다. 근정전보다 높으면 이 궁궐이 본래 가지려 했던 그런 컨셉에 안 맞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정전 가보시면 상당히 단을 높게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평지와 유사한 구조의 궁궐을 조성하면서 가람을 배치하면서 하다가 보니 근정전 바닥면을 다른 건축의 바닥면과 동일시하면 근정전이 높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건물들보다 교태전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건물들보다 근정전이 바닥을 면의 토목 과정에 2단인지 3단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매우 높게 올렸어요. 단을, 바닥면 단을. 그곳에 근정전을 졌기 때문에 경복궁에 가서 보시면 근정전이 월등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연결시켰다면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산에 기대지 않고 산과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의 궁금증이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해결되지 오로지 풍수질이라는 그 부분으로 이곳에서 설계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경복궁 구조가 성립될 수도 없고 왠지 불성립되는 궁궐토로서 청와대토로서 불성립되는 이런 식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시킨 부분이 그래서 분리시켰다. 자금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풍수지리에서 말할 때 주산이 있고요. 주룡이 있죠. 주산이 있고요. 또 청룡, 백호가 있고요. 남주작이 있죠. 이런 가운데 이렇게 궁궐 당연히 건설해야지 되겠죠. 중국은 그러나 땅이 우리와 같지 않아서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짓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궁궐이나 사찰 아니면 황릉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풍수는 오로지 우리나라의 풍수라는 거죠. 국토 조건이 우리와 중국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그 다양한 풍수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중국은 다양한 풍수 적용이 가능한 나라죠. 중국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현기풍수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청룡도 없고 백호도 없고 주작도 없고 현무도 없고 없어요. 그러나 여기가 황제궁이에요. 자금성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눈으로는 풍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중국은 합니다. 우선 자금성을 보시자고요. 자금성은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이해하시면서 봐주셔요. 이렇게 일자입니다. 일자인데 그럼 자금성만 일자냐? 다른 것도 다 일자예요. 일자로 이렇게 늘어놉니다. 특히 요 N지점에 산이 있느냐? E지점에 산이 있느냐? W지점에 산이 있느냐? S지점에 산이 있느냐? 우리식을 걷어내고 보면 없어요. 그래도 궁궐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경복궁을 생각하면서 보셔요. 경복궁이 명산인데 뒤에 뭐 어떤 산이 이러쿵 저러쿵 해서 여기가 명당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논리가 어느 곳에서는 적용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 조건, 현기 조건을 풍수에 빗대어 많이 적용하기도 하지만 중국은 그 자연 조건이 없을 때는 명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어서 명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나 자연 조건에서 충족시키는 거나 상징적인 의미나 아니면 현장적인 의미나 같은 거예요.
중국은 그와 같이 달라요. 어쨌든 일자로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거죠. 이제 소림사로 가볼게요. 이렇게 소림사도 보시면 우리 경복궁과 같아요. 소림사도 보시면 뒤에 N지점의 산에 그렇게 주룡을 등댔느냐, 아니면 뭐 청룡, 백호, 청룡, 주작이 유정하게 그렇게 대칭되게 조화롭게 국을 형성했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N 기준으로 일자의 가람구주라는 거예요. N 기준으로. 경복궁을 생각하면서 보셔요. 경복궁의 일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셔요. 이 N 지점의 주룡이나 지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보셔요. 왜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과 궐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됐던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보셔요.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경복궁으로 다시 가볼게요. 경복궁입니다. 여기 경복궁을 보시면 중국과 같아요. 이 N지점 산과 연결시키지를 않았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이상했던 부분은 왜 고래다 왜 기댔을까, 이거 여기가 고리거든요. 산영에서 여기가 고래예요. 물이 나오는 곳이라고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 물이 나오는 이 고래에 왜 일직선상에 건물을 이렇게 배치했을까, 이렇게 일직선상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했을까. 이 부분이 이상했었던 거죠. 중국 상황을 보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로지 풍수지리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풍수지리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상했던 부분이에요. 이 산과 왜 연결시키지 않고 분리시켰느냐 그 자체도 이상했지만 왜 고래 등댔느냐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국의 궁궐이나 사찰을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단 N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산이라는 것이, 아니면 E라는 것이, W라는 것이, S라는 것이 이렇게 국을 형성한 그런 관점으로 입지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요. 중국은. 궁궐이 꼭 이런 입지여야지만 풍수주권이 충족하다, 이게 중국에서는 아니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풍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지점에서 산과 궐을 분리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 궐에 기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 시설이 근정전이죠. 근정전이 돋보이게 하려니까 하단 집안을 쌓아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높이로 쌓아올리지 무한대로 쌓아올릴 수는 없잖아요. 막 5m나 6m, 막 7m 이 정도까지는 몰려도 막 10m, 15m 그렇게 바닥면을 그렇게 쌓아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쌓아올리지 않으면서 기단을 적당히 쌓아올리면서도 이 경복궁 내 궐 내에 여러 건축물 가운데도 최고 웅장하고 최고 높은 위치로 보여지게 하려니까, 그런 설계를 하려니까 산과 분리해서 어느 정도 경복궁 내 바닥면이 평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지어야만 기단을 낮게 쌓아도 근정전이 높아 보일 거 아니에요. 웅장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복궁 가보면은 거진 평지에 가깝다. 단차가 있기는 있으되 근정전을
위협할 정도의 단차는 경복궁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다. 그래서 풍수는 여러 조건 가운데 국토 조건이 제일 중요하고, 국토 조건 가운데 그곳에 어떤 사람의 건물이냐, 임금의 건물이냐, 대통령의 건물이냐, 아니면 백성의 건물이냐에 따라서 건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 경복궁은 중국의 황제궁의 기본 설계 구조를 가져와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복궁을 살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살펴야 저와 같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실게요. 경복궁 풍수지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저는 형제가 중심되는 풍수 설계를 약 40년 해온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어느 날 문득 청와대를 사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형기 관점이기 때문에 매우 이상했다. 특히 제가 궁궐을 설계했거나 아니면 청와대를 설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낯설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풍수 적용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설정이었기 때문에 당황했다. 그런 부분에서 입지 조건이나 설계 조건, 견각 구성이 이상했다. 그러나 저에게는 중국의 능묘나 아니면 사찰 등의 상식들이, 풍수 상식을 포함한 가람 구조의 전체적인 상식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경복궁이 중국의 궁이나 능이나 사의 배추구조를 가져온 것은 아니냐, 그런 사례로 소림사를 방문해 보았고요. 자금성도 살펴보았어요. 그곳 모두는 풍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죄다 일자 형식, 북에서 남쪽을 향해 가람을 쭉 펴놓는 형식에 썼다. 그런 고로 경복궁이 산과 분리되는 이런 구조는 어색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황실이나 아니면 경복궁이나 그런 궁릉제도의 설계 시스템을 그대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조선에서 적용했던 거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서 풍수적으로 왜 고래 등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죠. 단차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산과 분리시켰다. 중국처럼 하려니까 산과 분리시켰다. 또 경복궁을 가봐라. 단차가 근정전을 압도할 만한 단차가 있더냐 없지 않더냐 라는 측면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박물관은 근정전보다 월등히 높게 현대식 건물 구조로 건설되어 본뜻 본래의 궁궐 고주에서 근정선이 돋보이고 웅장해야지 되는데 그 건축보다 높게 시립박물관이 건축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저는 오로지 현장 경험자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살펴보는 그런 근거들과는 전혀 다른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인정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복궁 풍수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